자, 개발권 양도 제도. 자, 시험에 작년 개념을 출제했거든요. 자, 개발권 양도 제도는 자, 우선은 이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 만약 우리나라에 적용이 된다면은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한 지역은 어디죠? 개발 제한 구역에 적용할 수 있겠죠.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서 적용을 하는데 이때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무슨 지역? 보전, 규제 지역이죠. 그러면 이 보전 지역, 규제 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다? 개발을 못하도록 뭐 해요? 규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전 지역에 토지 소유자는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는다. 우발적인 손실을 입고 개발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자는 우리는 뭐를 린다? 여기는 우발적인 이익을 얻는다. 자, 그래서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TDR. 이 문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이 소유권으로부터 뭐를 분리하냐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는 개발권은 필요가 없으니까 개발권을 따로 떼어내요. 이 개발권을 분리하는데 이 개발권은 보전 지역에는 개발이 안 되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를 통해서 이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개발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개발 지역,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자, 1번, 36번의 1번. 이 제도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적인 손실을 뭘로? 공적 자금을 통한 게 아니라 뭐죠? 공적 자금이 아니라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우발적인 이익으로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사적 주체를 통해서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를 통해서 보상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그러니까 시장 기구에서 개발권 매매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누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공중권을 임대차 하는 제도가 아니죠. 개발권 양도 제도죠. 토지 개발에 있어서 TDR 제도는 일정의 사적인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사적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안. 3번 정답이고 4번 개발 지역의 높은 지가와 공적 규제를 완화하면 안 돼. 강화를 해야 돼. 자, 여기서는 개발 지역에서는요, 지가가 높아야 돼. 지가가 높아야 건물이 고층화돼야 수요가 많아지죠. 그리고 공적인 규제, 뭐죠? 토지, 이용 밀도 같은 이러한 공적인 규제가 뭐 해야 된다? 강화가 돼야 돼. 토지 이용 밀도 대표적으로 뭐죠?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는데 그래서 이 개발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용적률의 상한선이 예를 들어서 30%다. 상한선을 설정해서 30%를 설정하면은 요것보다 낮아질수록 강화되는 거, 올라갈수록 완화하는 거지. 그래서 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용적률을 계속 낮추는 겁니다. 예? 가격은 비싸고 용적률이 낮아지면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권을 계속 사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뭐가 증가한다?
TDR, 이전 가능한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 얘기죠. 자, 이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가 아니죠. 또 개발권 허가제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개발권 허가제는 뭐죠? 자, 개발권을 국가에 귀속을 하고 시키고요. 개발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미래의 개발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 또 개발권을 국가가 미리 매입을 하는 선매 제도인데, 이 제도는 개발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미리 매입을 하는데 국가가 돈을 부담을 해야 돼요.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국가가 부담을 한다는 그 단점을 보완해서 나타난 게 바로 뭐죠? 국가가 돈을 부담하지 않고 누가 개발적인 토지 소유의 사적 주체가 부담하는 뭐가 나온다? TDR. 이 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자, 5번. 효율성을 관련 없고요. 형평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37번. 틀린 설명은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여기 개념인데 이 개념이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또 출제를 했습니다. 정책에서. 초기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도심지의 역사적인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실시되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죠? 그러면 최근에는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 최근에는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이 바로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제도 중에 하나죠. 자, 3번.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아니라 개발권을 뭐한다? 양도함으로써 보존하는 거죠. 개발권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개발권을 시장을 통해서 여기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개발권을 이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3번 정답. 공공이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죠. 공공이 부담하지 않고 누가 규제에 따르는 손실의 보존은 누가 보존한다?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맞고,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개발권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8번 보면은 우리 부동산 개념은 뭐에 따라서? 복합, 개념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죠. 자, 복합 개념에 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이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우선은 이 도시화 형상으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비싸니까 건물이 고층화되죠. 그래서 고층화된 건물에 대한 전문화된 관리 필요성이 나타나고 건축 기술의 발전 등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건물의 기술적 관리는 위생, 청소 소독하는 위생관리,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보정관리, 우리 온도 습도 조절, 각종 기기 기구 등을 수리 운전 보수하는 설비관리, 방범 방제 안전대책과 관련한 보안관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의 지금 기술적 관리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적 관리란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죠. 이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총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극대화하는 관리로서, 특히 무슨 관리? 수익성 부동산, 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 이 수익성 부동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 수익성 부동산의 관리에서 중요한 게 경제적 관리. 자, 계약 관리는 어디 속하죠? 법률적 관리. 건물에서의 임대차 예약이나 계약, 또 기타 시설물 이용에 대한 계약성의 관리는 법률적 관리에 속해요. 자가관리에서 혼합관리로 가는 과도기적 관리가 위탁관리가 아니라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관리가 혼합관리죠. 그래서 틀린 또 지문이죠. 그래서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에서 우리는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가 있죠. 그래서 혼합 관리는 이 자가 관리에서 우리는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관리로서 과도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틀린 거 5번이 틀린 지문. 자, 40번. 자, 부동산 관리인데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주의 통제력이 발휘되고 있다. 업무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이것은 자가 관리의 장점. 업무 행위의 무사 안일화를 초래하기가 쉽다. 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자가 관리의 단점. 그래서 자가 관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직접 관리 또는 자치 관리 또는 자기 관리 다 같은 말. 그리고 위탁 관리는 직접에 대해서 뭐죠? 간접 관리 또는 뭐죠? 외주. 뭐 외주 준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외주. 특히 장단점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 올해도 중요하죠. 여기서는. 특히 뭐에서 정답을 많이 물어요? 장단점에서. 자, 5번 정답이고요. 자, 41번. 부동산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이건 위탁 관리 장점.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 이거는 자가 관리의 단점. 틀린 지문이고 전문가의 뛰어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이건 위탁 관리의 장점. 문제 발생 시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건 혼합 관리의 단점. 자,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장점을 채택하고자 하나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3번은 혼합 관리의 단점. 얘기죠.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 우리는 위탁하기 때문에 부분 위탁 방식이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자, 관리 업무의 일부는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혼합 관리. 외주 관리는 좀 소유자가 관리 업무에 대해 지시 및 통제의 권한이 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거는 자가 관리의 장점. 자, 우리가 2번 문제로 갑니다. 관리 방식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계획 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죠. 그리고 효율적이고 우리는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위탁 관리 방식에서 관리 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건 단점. 혼합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하다. 장점. 혼합 관리 장점.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책임 소재가 돼요.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분명한 게 아니라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출제하는데 4번 정답입니다. 자기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요거 장점이 나오죠. 자, 4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라 우리는 또 부동산 관리를 시설 관리 또는 뭘로? 자산 관리로 나눠볼 수 있죠. 크게. 여기 가운데도 있거든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재산 관리도 있는데 그건 나도 요 두 개 구분하는 걸 많이 내니까.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 유형인데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위험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재개발 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자산 관리의 업무. 자, 자산 관리에 뭐가 나왔다? 업무가 지금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산 관리는 무슨 관리? 적극적. 기업이나 소유자의 재산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무슨 관리? 적극적 관리. 1번 정답. 여러분 2번에 재산 관리를 다른 말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합니다. 자, 46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가 관리는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건 자가 관리가 아니라 위탁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 자, 도시가 발전하고 건축 기술이 향상이 되어 전문가에 의한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죠. 2번은 관리의 필요성. 임대주택의 임대차 관리에서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 다른 임차인들과의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유대성이 포인트고, 적극적 관리로서의 자산관리란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관리 방법이죠. 부동산의 유지관리는 어디에? 요 유지관리는 요 시설관리에 포함되는데, 대응적 유지, 대응은 사후적이죠. 사후적 유지관리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행하는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요하죠. 적합하다. 자, 48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 상업용이니까 가능, 잠재 매상고, 가능 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비율 임대차는 임차자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임대차 유형에는 조 또는 총 임대차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을 하죠. 자, 순 임대차가 있고, 그리고 상가, 점포 등에 적용하는 뭐가 있다? 비율 임대차.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 자,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계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활동. 그럼 사전적 유지활동을 예방적 유지활동. 대응은 사후입니다. 대응적이 아니라 예방적 유지활동. 3번 정답.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의 수리,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임대료 손실보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우선 정답이 되겠죠. 자, 49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부채 종합관리가 자산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자산관리 업무에 포트폴리오 관리가 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다른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관리는 재산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 시설관리. 여러분 재산관리는 프로퍼티거든요. 요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재산관리로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가 있어요. 재산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 시설관리에 대한 설명. 2번 정답. 3번 대상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 수리 및 점검을 하는 등의 관리는 어떻게 돼? 기술적, 수리 점검하는 거요. 기술적 측면에서의 관리에 해당하죠. 자,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업자를 충분히 우리가 이용을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밀 유지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 방식, 위탁 관리 방식보다 유리하다. 여러분 자가 관리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양호하지만은 위탁은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 법률적 측면 맞는 지문이고, 자,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죠.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 관리로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형태 무슨 관리? 소극적 관리는 시설 관리. 2번 맞고 3번 자기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위탁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한 경향이 있다. 장점이 나와 있죠.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면 이것은 무슨 임대차? 비율 임대차. 자,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요 두 가지를 묶어서 기술적이죠. 기술적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의 관리. 5번 정답입니다.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건물을 우리는 준공해서 사용을 하는데 뭐 사용에 따른 회수, 화재로 인한 전소, 또 사용에 따른 소모나 마면,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건물의 사용이 뭐다? 불가능할 때까지 이 기간을 뭐다? 물리적 내용연수. 물리적 내용연수. 기억은 물리적 내용연수의 개념.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이 나타나는 단계. 자, 건축 용지의 상태에는 전 개발 단계에서 건물을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를 무슨 단계? 신축 단계. 이 신축 단계에서 우리는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리적 유용성,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이 최고가 돼요. 그런데 신축 단계를 지나면 건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물리적 유용성과 가격은 점점 뭐한다? 감퇴하기 시작하는 국면이 나타나죠. 5번 정답. 자, 53번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 디자인 낙후, 이것은 전부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는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기능적 내용 연수는 건물의 기능이 유효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인근 지역,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해당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 매매 임대될 가능성의 감퇴, 요거는 경제적 감가 요인이야. 경제적 감가는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건물의 요 안정 단계의 국면도 더 뭐한다? 연장될 수 있다. 자, 이 개량 비용과 같은 자본적 지출을 많이 행하는 것이 유익한 단계가 안정 단계의 국면. 생애 주기 단계 중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죠. 그래서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량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물의 효용 가치가 없어져서 철거를 해야 되는 단계가 완전 폐물 단계. 자,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을 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에 이는 혼합 관리, 위탁 관리가 아니라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가 나타난 혼합 관리. 5번 정답. 자,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자, 이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자, 시장 점유는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 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가 있어요. 자, 마케팅 믹스는 P가 네 가지다. 4P 믹스 전략이 나오는데, 여기서 네 가지 P가 우리는 프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프로모션을 촉진 전략으로서 뭐가 있냐? 광고라든지 홍보, 인적, 판매 촉진 등으로 이렇게 대별되는 것이 나타나죠. 자, 55번 문제. 자, 4P 전략 중 촉진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분양 광고, 이미지형 설득형 광고, 1, 3번 광고니까 들어가죠. 자, 모델하우스 방문자에 대한 판촉물 제공, 이거 판매 촉진이죠. 투자 설명회 개최해서 알리는 거, 홍보예요. 그래서 설비 및 배치계, 요거는 제품 전략이에요. 5번은 제품 전략. 자, 56번 갑니다. 기업,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을 설치하거나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하는 건 제품 전략. 기업은 제품 전략. 청약자 100명의 분양 가격 할인, 가격에 대한 할인은 것은 가격 전략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할인 행사하는 것은 무슨 전략? 촉진 전략. 분양 가격 할인 판매하는 것은 가격 전략. 그리고 또 경품 제공하는 것도 무슨 전략? 촉진 전략. 뭐 샘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촉진 전략. 자, 57번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 1번은 이미지형 설득형 광고는 촉진 전략이고, 자,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주택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분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관련 없는 건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60번 문제를 한번 가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위치, 방위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시가가 아니라 신축 가격 정책이죠. 여러분, 시장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게 시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이제 옳은 것은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장을 점유하는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개념이죠. 시장 점유, 고객 점유가 아니니까 2번도 틀렸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 이것은 관계 마케팅 전략. 3번은 무슨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4번 마케팅 믹스는 공급자가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프로덕트, 상품, 가격, 유통력, 차별화가 들어가면 안 되죠. 차별화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뭐가 들어와야 돼? 프로모션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전문화된 시장인데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로 갑니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장을 점유하는 기법으로서 두 가지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포함된다. 맞고요. 자, 2번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소규모 집단으로 뭔다?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시장에 따르는 어떻게 돼요?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단계를 우리는 뭐다? 시장 세분화 전략. 여기에 첫 번째 2번 지문이 나오고 3번은 뭐다? 타겟팅,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3번이 타겟팅입니다. 세분화된 시장에서 하나를 정하죠. 대상 상품의 가망, 잠재 수요 집단을 확인을 하고 표적 시장에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차별화 전략이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공급 경쟁자에 대해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 가망, 잠재 수요 집단에 대해서 제품의 우수성, 적합성을 홍보하는 단계를 말하죠. 개념 다 맞고요.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전략은 관계 마케팅 전략.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틀린 것.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형성을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제반 활동을 말하고요. 부동산 마케팅 활동을 수립할 때는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 두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입니다. 자,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동그라미,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 톤, 강도를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고객 점유, 심리 변화 단계를 묻는 거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으로서 뭐와 관련이 있다? 여기는 우리는 아이다의 원리. 상품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인 아이다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는 거기에 제품, 유통 경로, 촉진, 가격 4가지 맞죠? 5번은 시장 점유가 아니라 관계 마케팅 전략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중개업에 배우는 셀링 포인트가 나오는데, 우리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고객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 이거 설명을 잘 해야겠죠, 판매할 때는. 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은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개념. 2번이 정답이고, 자, 4번에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차별화로 구성되고 있죠. 자, 아이다는 뭐죠? 앞에 attention은 뭐다? 주의를 이끄고, interest,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이 관심을 desire,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욕망을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이다의 원리. 심리 변화의 단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73페이지 66번 옳은 것. 소비자의 가족 구성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1인 가구, 핵가족, 대가족 뭐 이런 거죠.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뭐다? 가격 전략과 밀접한 관련 아니죠.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자 볼 수 있죠. 틀린 지문이고,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틀렸고, 마케팅 믹스는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 가격, 유통 경로 차별화가 들어오면 안 되고 프로모션, 촉진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확인하는데, 여러분 원래 또 여기서 출제가 예상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잘 확인해 두고, 요 4P는 뭐다? 우리는 거시적, 미시적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4P는 통제가 가능하다. 요쪽에서 계속 출제 정답을 묻고 있죠. 그래서 잘 확인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투자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